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1 통합과학, 화학반응과 산화환원반응 그 세 번째 시간인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광합성과 호흡 나와 있어요. 광합성과 호흡도 산화환원반응인데 우리 이 전 시간의 산화환원반응은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반응과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개 정도 더 봤어요. 수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반응과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반응 봤는데 광합성과 호흡은 수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수소를 잃거나 얻는 반응에서 광합성과 호흡이 어떻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광합성부터 정리를 할게요. 광합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적을 거야.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서 빛에너지를 받죠.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개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는 빛에너지를 흡수를 할 거고요.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일 건데요. 자,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CO2 있는데요. CO2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물이 뭐가 되냐면은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산소가 되는 거예요. 물이 산소가 되는 거예요. 자, 얘 이산화탄소인데 포도당이 되고 물인데 산소가 돼. 산소를 잃거나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이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산화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수소. 자, 그러면은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이산화탄소에는 수소가 없었는데 포도당에는 수소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수소를 얻는 반응이네요. 수소를 얻는 반응이니까 뭐 된 거다? 환원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물은요. 수소가 있었는데 수소가 없어졌지. 그래서 얘는 수소를 잃는 반응이에요. 수소를 잃는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뭘 하면 돼? 산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수소를 얻어서 환원되었으니까 전자를 뭐 한 거?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 다시. 그리고 산화니까 전자를 어떻게 한 거?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었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돼.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호흡 볼게요. 호흡 반응식은 포도당 C6H12O6를 산소와 반응을 시켜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화학 반응식이 얘는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볼게요. 포도당에서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 수소를 잃었죠. 수소를 잃었어요. 수소를 잃는 반응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었고요. 여기 있던 산소가 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물이 되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 수소를 얻는 반응이었다. 수소를 얻는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 환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했다. 그지?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뭐 정리한다고? 산화 반응은 뭐 한 거?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산화될 때는 환원제, 환원될 때는 산화제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돼. 그래서 산화되는 이 물질은 무슨 제? 환원제로 사용되었고요. 호흡에서는
그리고 환원되는 이 물질은 호흡에서는 산화제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도 산화 환원 반응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 나와? 연소 나옵니다. 우리 화석연료의 연소 봤었다, 그치? 연소 반응은 무조건 뭐? 플러스 산소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뭐가 방출돼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다.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연소였습니다. 자, 산소화 반응에서 열과 빛을 내는 반응을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화석연료의 연소인데요. 책에 보면 첫 번째 얘가 석탄의 연소라고 나와 있어요. 석탄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얘. 석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연소시키면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럼 얘 어떻게 한 거? 산소를 얻은 거잖아.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 된 거?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 얘가 산화되었으니까 얘는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는데 얘는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얘가 산화되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 된 거다? 환원된 거다 라고 알면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메테인의 연소 나와 있어요. 메테인 CH4예요. 메테인 CH4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진 메테인의 연소. 자, 메테인 CH4 연소시켜요. O2랑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져? CO2랑 H2O가 만들어질 거예요. 얘 두 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필요해. 어쨌든 여기서 자,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이산화탄소도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되고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도 되냐면은 물도 돼요. 왜? 여기 있던 탄소 가지고 이산화탄소, 수소 가지고 물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때 보면은요. 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될 때 산소를 뭐 한 거? 얻은 거죠. 그래서 뭐 된 거? 산화된 거. 수소도 마찬가지로 물이 되면서 산소를 얻었다. 그래서 얘도 산화되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메테인은 산화된 물질이다. 환원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얘가 산화됐으니까 산소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나 물이 될 때는 뭐 했다? 환원이 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환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메테인이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소는 무조건 환원됐다.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철의 재련 과정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철의 재련 과정 봤었다, 그지? 철의 재련 과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산화규소를 제거하는 거 말고 산화철에서 산소 제거하는 것만 볼 거예요. 철의 재련. Fe2O3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었다? 코크스를 집어넣었죠. 첫 번째 과정이 뭐 했니? 이 코크스가 연소되는데 어떤 연소된다고? 탄소는 많고 코크스는 많고 산소가 적은 불완전 연소가 됐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 완전 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면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뭐 했다? 산소를 얻었죠. 그래서 얘는 뭐 된 거야? 산화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 된 거야? 산소는 일산화탄소 되면서 뭐 된 거다? 환원이 되었다 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얘는 환원제, 얘는 산화제로 사용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누구와 반응시킨다고? 산화철 Fe2O3라고 하는 산화철에 얘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산소 3개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도
3개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고요. 반응을 시켰더니 순수한 철 EFE 떨어지고요. 그리고 3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 여기 Fe2O3에서 뭐가 돼? Fe 철이 된 거다. 그치? 이때 산소를 잃은 거죠.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 된 거다? 환원이 되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 거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다. 원래 산소가 하나였는데 산소 2개 됐죠. 그럼 얘는 산소를 얻은 거다라는 거.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었다.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에서도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철의 재련 과정도 산화 환원 반응이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 철의 부식 과정 나와 있습니다. 철이 녹쓰는 과정, 철의 부식 과정도 하나의 산화 환원 반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법 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철의 부식 먼저 볼게요. 이 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녹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 철이 녹쓰는 거. 이게 녹이 쓸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랑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물과도 반응을 해.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녹쓰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 거고요. 자,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붉은 녹 산화물을 만든대요. 그래서 철과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무슨 철? 산화철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요, Fe 플러스 O2, Fe2, O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철 4개 필요하고요. 산소 2분자 필요하고요. 아니다, 3분자 필요하죠. 그리고 얘 2개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요. 순수한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산화철이 되었대. 자, 이 과정에서 산소를 뭐 한 거다? 얻은 거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 된 거?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는요, 산소가 산화철이 됐을 때 잘 모르겠다. 근데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 된 거다? 환원이 된 거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가지고 이렇게 알아봤어. 그러면 철의 부식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산소나 물이 있으면 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부식 방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와 수증기, 물을 차단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산소와 물을 차단시켜주면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을 해주면은, 표면에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을 해주면은 산소와 물이 금속과 철과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녹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한다? 도금 해주면 됩니다. 도금. 그래서 금속 위에 다른 금속으로 피막을 입혀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만들면 돼? 합금, 철의 성질을 다른 금속과 합금을 만들면서 철의 성질을, 녹쓰는 성질을 변화시켜주는 합금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부식 방지법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뭐까지 나오냐면 음극화 보호법이라는 것도 나와요. 음극화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배우면은 따로 가지고 와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뭐 금속의 이온과 산화환원 반응 나와 있는데 고대 유물 같은 경우에는 녹슬어 있는 것들이 마치 청동기나 철기 시대에서 사용하던 농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이 슬어 있는 경우가 있다. 녹이 슬어 있다는 것은 산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산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과정을 재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복원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알면 되고요. 다섯 번째. 그 밖에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와? 음식물 부패 나와 있어요. 얘도 산화환원 반응이야. 음식물이 부패되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리고 사과의 갈변 현상. 사과 깎아놓으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더라. 원래는 좀 깨끗한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었는데 갈색으로 변하더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일회용 손난로. 일회용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닐로 쌓여져 있는 거, 비닐 뜯고 부직포로 되어 있는 거 흔들면은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염색. 혹시 머리카락 염색 혼자서 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염색약 말고 산화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산화제라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반딧불이의 불빛. 빛을 낸다라는 얘기는요. 빛을 낸다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한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반딧불이의 불빛 같은 경우에도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산화될 때 불빛이 낸다. 이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섬유표백 나와 있어요. 섬유표백. 자, 우리 광고 중에서 옥시크린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산소를 이용해서 크린,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옥시전, 산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섬유 표백할 때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더라. 불꽃놀이, 마찬가지 연소 반응이죠. 불꽃놀이도 연소되는 거니까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그리고 색이 변하는 렌즈 있습니다. 얘네들도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변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뭐 선글라스처럼 색깔이 진해지는가, 햇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다시 원래 투명한 색깔로 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다음 시간 가면은요,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랑 중화 반응이랑 비교해야 돼.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화 반응의 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두 개 비교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술에서 만나는 산화환원 반응 나와 있고요. 전통 도자기, 유약을 발라서 도자기를 굽죠. 그죠? 연소시키는 구워내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변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금속판을 산수용액에 담궈요.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아까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산과 뭐 아연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화,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산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 반응에서 굳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유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산화환원 반응에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봤어요. 광합성과 호흡 있었는데 우리 이거는 산소 말고 수소로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봤고요. 연소 반응 봤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무조건 반응해서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를 내면서 타는 것을 연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철의 재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철의 재련 과정 여기 있죠.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도 산화환원 반응이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법.
부식되는 것은 녹쓰는 건데 공기 중에 산소와 물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녹이 쓸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차단하면은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산화환원 반응 여러 가지 있더라라는 거 정확한 예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